자, 두 번째는요. 우리 그리스의 지형을 보면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양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겠죠. 각 지역마다 그 해양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게 돼요. 해양 사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노예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해양 산업이 발달돼 노예가 많아져. 그리고 나라와 나라만의 어떤 경계들이 명료해야 돼.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법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명료한 법이 필요해서 서로 간에 피 터지는 싸움이 아니라 협의와 어떤 그런 유대관계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은요, 아까 말했던 듯이 연설을 통해서 주장할 줄 아는 시민만이 법을 개정할 수 있고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민권 획득에 아주 기초가 될 수 있는 지형적 특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민권 획득을 위한 교육이 이제 나아갑니다. 일단 김나지움, 요즘도 이제 김나지움 대단한 이제 학이죠. 저 김나지움에 입학을 해서 언어, 철자를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아테네 시민 명부 정도에 등록이 돼요. 시민권은 아직 없는데 명부에 등재를 합니다. 이 김나지움에 입학해서 과정을 밟고 자기가 철자를, 언어를 공부하면서 어떤 통과 의례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 호메로스의 시입니다. 그 어떤 지성과 지적인 것의 어떤 통과 의례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이런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암송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악 교육의 핵심이 호메로스였다. 그리스인들에게 모든 정신적인 삶의 창설자다라고 이제 주창될 만큼, 그만큼 이제 호메로스의 시가 유명했고, 그 의미가 참 우리의 영혼을 숨쉬게 만든 그런 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안에는요, 영웅적인 삶의 감각, 정서적 힘의 평가, 국가적 통일성에 대한 의식, 가장 오래된 영웅적 삶의 역사가 그 안에 깃들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트로이 전쟁을 했을 때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난 것들을 시로 만들고, 또 우리 신,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디오니시스 신도 있고, 많은 시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내용을 함축하고, 그리고 절기마다 굉장히 기가 막힌 호흡, 한 호흡으로 외울 수 있게 운율이 딱딱 맞는 그런 굉장히 뛰어난 시라고 해요. 진노의 노래하라 여신이여, 헬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파괴적인 분노. 여기까지만 읽어도 저 파괴적인 분노가 뭘까 이미 상기하게 되죠. 저 분노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내 삶에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계속 자기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끔, 정신이 계속 도야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호메로스의 시입니다. 이것을 계속 음률을 가지고 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가끔 어려운 일 있을 때나 힘든 일 있을 때 불뚝 튀어올라오는 그 선율과 음이 있잖아요. 그 명제, 그리고 어떤 기표, 언어, 상징, 그걸 붙잡고 지금의 고단함과 지금의 어려움을 위로도 받으면서 내 정신이 더 도야될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버팀목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역할로서 이 호메로스의 시가 참 그 지성인이다, 정신이 있다라는 사람에게 통과 의례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살부터 20살까지 2년 동안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젊은 아테네인들은 법적 독립성을 이때 갖게 돼요. 법적으로 독립되었다는 것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법정에 단독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독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건 즉 수사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언변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때 소피스트가 등장합니다. 소피스트는 뭐냐면은, 그리스인은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법정과 어떤 지식과 이런 언수를 통해서 본인의 위치와 부를 이제 채웠는데, 그래서 공적인 삶과 시민회의, 법률, 소송, 축사 등 이게 뭔가 언변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탁월한 언변이 필요했다. 그래서 소피스트라는 신분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치 우리나라에 이제 뭔가 외국인 무슨 과외 선생님처럼 뭔가 외국에서 정말 언변이 뛰어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들어왔어요. 이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리아시마코스는 일대 소피스트였어요. 그래서 설득, 그리고 연설의 기술들을 연구했어요. 연설의 기술이란 뭐냐면은, 제가 오늘 무의식 중이지만 좀 약간 기다란 어떤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들 좀 호소력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청아한 목소리와 최대한 나의 어떤 주장성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잖아요. 아름답게 묘사하고 우아한 몸짓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의상들과, 괜히 시계는 안 보지만 시계를 차고 있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조의 리듬, 이런 거에 집중이
돼 있다. 처음에는 언변이라는 걸 통해서 설득하는 기술을 좀 전하려고 했는데 점점 논리성은 떨어지고 주관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 입지를 굳히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더 이제 성행된 거죠. 그래서 궤변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보편 법칙과 자연 법칙과 준칙과 이런 절차적인 것이 없이 본인의 사변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이론이 어떻게든 설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은 궤변이 많았다. 그래서 등장한 존재들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들은 우주, 지구, 인간, 신 이것을 가장 가시적이고 가장 명료하게 법과 절차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지식만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진리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이제 지향하게 된 거죠. 우리 소크라테스, 이제 이분들이 왜 나타났는지 이제 알았다니 이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 하는 그 도야, 파이데이아를 가기 위해서는 덕이 필요해. 그 덕은 지식이야. 그래서 지식을 배우면 사람이 성숙한 도야의 상태에 이르게 돼 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대화법,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계속 대화하고 답하고 이런 그 연구 방법이셨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 이데올로기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물음을 가져요. 그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물음과 느낌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대화법을 주장하셨죠. 그래서 종당에 우리 그리스와 아테네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정치 상황을 개혁해야 돼 라고 이제 소크라테스는 주장했죠.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아주 기라성같이 막 갔었던 거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층들이 이제 성인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요동치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를 조금씩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궤변이면서 풍기문란죄라는 죄명을 가지고 저자를 사형에 쳐야 된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재판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배심원들이 이제 투표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게 있기 때문에 다수결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떤 나라의 어떤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지인들과 제자들이 이건 기회다 해가지고 구출하려고 갑니다. 근데 그때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을 한 거죠. 다시 한번 자기의 어떤 존폐에서 우리가 투표를 해서 결정한 법인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독주를 마시면서 본인의 이론대로 살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라는 출처가 여기에서 이제 출행되는 건 거죠. 그 제자인 플라톤, 최상의 교육은 철학이다. 이 철학이 왜 최상의 교육이냐면은 영혼을 안내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린 결국 현상에 있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알아내어서 저 영원한 이데알을 향해 가야 돼 라고 하는 건 거죠. 이 자연 만물에 있는 것들을 다 탐구하다 보면은 순수한 이데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해서 오랜 동안 이제 여행을 가면서 기하학이라는 거, 물, 불, 흙, 공기, 종당의 우주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 기하학적인 어떤 원리들을 파악을 해옵니다. 수학과 더 나아가서 천문학, 이 모든 걸 종합하는 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학자들이 플라톤에게 다 몰리겠죠. 수학을 배워야겠다. 그러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체계적인 조직의 체계로 더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교육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은 이 법에 의해서 어떤 절차적이고 체계적인 것에서 잘 도정돼서 내 안에 가장 개발되어야 되는 것들이 개발되는 것이 이제 교육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탁월한 사람들이 청년들을 지도해야 되고 안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청소년들의 사고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 체계 안에서 정치와 교육학이 같이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다가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아카데미 개념이 이제 처음에 조직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국가를 설립을 계획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옆에 우리 이제 하늘 지향하고 땅을 지향했던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타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아까 플라톤은 기하학, 수학, 천문학, 문법, 어학, 법률, 이렇게 하나하나에 완전 집중하는 어떤 교육법을 지향했다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걸 수용하는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엔키클리오스 파이데이아는 일상적인 것에서 도야인이 돼야 된다. 모든 걸
두루두루 섭렵해야 된다.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종합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야인이 습득할 지식인데 7가지로 추리게 되었어요. 문법, 수사, 철학이나 변증, 대수학, 음악, 기하학, 천문학. 이거는 앞으로 유럽 대학의 교양 과정, 지금의 우리의 어떤 교과 과정까지 영향을 끼쳤던 거지 기원전,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백과사전에 이르기까지 나갔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참 제가 안 돼요. 에페베 훈련. 아까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완전한 시민권이 획득되려면요. 정말 유능하고 그 교관이 될 수 있으신 분께 도정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관문이 남았어요. 우리 그냥 낭낭 18세 되면 민증 나오는 거 시민권 아닙니다. 이 과정을 가분자분 겪으면서 진정한 시민이 돼야지 법을 이제 권장할 수 있는 시민이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힘이 좋지만 잘 쓸 수 있는 그 도구를 만드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그리스의 교육인데, 로마, 대제국을 이뤘던 그 로마가 아주 작은 속국인 그리스, 그것도 아테네에 있는 저 교육을 흡수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로마가 이제 이 영토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내실이 조금 많이 부족했었어요. 오랜 동안 농작물 가용되지도 않아가지고 농산 쪽뿐만 아니라 시민이라는 계급 자체가 다 무너져 있었던 터였어요. 그래서 높은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로마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부가 축적되어서 나라는 막 부강하고 퀄리티는 높아지는데 교육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된 욕구만큼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교육 제도의 향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문화를 다 흡수하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흡수해서 저 찬란한 지적인 문화가 인간의 본성을 가장 생산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문화의 매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을 말이죠. 지금 1000명 가까이를 데리고 와요. 이탈리아로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 문화를 씨를 뿌리게 됩니다. 그것이 스토아 학파이면서 아카데미 학파, 소유 학파들의 학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국의 그리스의 문화와 교육과 수사적인 어떤 이점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육이 오늘날의 이 3단계 있잖아요. 초등, 중등, 고등. 자, 보듯이 초등교육에서는 초등교육을 지나서 문법에서는요. 언어의 규칙과 활용법과 우리 아까 호메로스의 시 봤잖아요. 그 강독을 하고 번역을 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고, 수사학의 맹점이 뭐였어요? 자기 주장성, 그냥 뭐 논리 없이 주장하는 거, 그거에 대한 맹점을 보완해가지고 이제 법과 국가, 어떤 법률 학교로서 절차적인 그 안으로 교육을 들어가게 되는 그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적 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되어왔다. 그래서 로마 최초의 교육 이론가가 카토예요. 원래는 로마에는 교육 이론가가 없었는데 영향을 받아서 진정한 이제 교육 이론가가 생겼어요. 이분은 연설가는 최고의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냥 막 잘하고 뭔가 말이 언변 뛰어나기보다는 성품이 연설가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증론자의 예리함과 철학자의 사고, 시인의 표현력, 법률가의 기억, 서사 배우의 목소리, 동작, 이거 지금 우리가 섭렵해야 될 것들이에요. 자신 안의 내면을 통일시켜야 된다. 우리도 이런 훌륭한 수사학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결론으로는 인류의 지속적인 진보는 학문의 지속적인 진보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제 로마 사람인데, 삶은 언제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천성적으로 매우 복잡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은 위대하면서 어려운 예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로마가 요 작고 작은 아테네의 정신성, 그 정신성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각자 연약하고 나는 이래서 어렵고 저 어마어마한 세상의 어떤 그 무게에 눌려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이 정신을 도야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구조로서 나아간다면 아테네가 로마의 정신을 지배하듯이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